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키맨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의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가 서로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습니다. 그런 키맨 김웅 의원이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보자를 알면 배후 세력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는데, 김웅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번 의혹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첫 번째 주제, 이거를 주목하겠습니다. 키맨 김웅의 입입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의 논란을 한 판으로 정리해보면 4월 총선 직전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웅 의원 측에게 유시민, 최강욱 등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이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현재까지 제기됐고, 손준성 검사는 쓴 적도 준 적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이 접수한 문서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논란 한 판으로 정리해드렸고, 키맨은 열쇠는 김웅 의원이 쥐고 있는 건데, 김웅 의원이 이상하리만큼 본인이 문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전달을 해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보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보자 누군지 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받고 전달해 줬다라는 의미입니까?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있다. 캠프 중에서 황당한 캠프가 어떤 캠프예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황당한 캠프, 그러면 뭐 당내에 있는 다른 주자들, 당내 다른 주자 캠프라는 건지, 민주당의 대권 주자 캠프라는 건지, 제3의 캠프라는 건지, 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작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라고 그 제보자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제보자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다. 윤석열, 유승민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 유승민 의원 관련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타 캠프 관계자, 제보자가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인사라는 이야기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경향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김웅 의원의 표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당한 캠프라는 했던 건 저희들 표현이 아니라 김웅 의원이 황당한 캠프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타 캠프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캠프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김웅 의원이 말한 황당한 캠프, 어떤 캠프입니까? 뭐 알 수 없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다른 당의 캠프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9시 반에 김웅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의 가장 관심은 바로 제보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이 고발장을 전달한 당시에, 그러니까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당직자가 한 명이다. 근데 그 한 명이 지금 뉴스버스의 제보자다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누군지 김웅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제보자가 과연 누굴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웅 의원이 굉장히 많은 힌트인지 어쨌든 많은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당시 미래통합당 당직자지만 현재는 다른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좀 황당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참여하기에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후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과거에도 공작을 한 전력이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한테 왜 고발장 전달했는지 참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윤석열 캠프, 유승민 캠프, 그러니까 양쪽 후보를 다 잡기 위한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그 제보자에 집중될 텐데 과연 김웅원이 제보자를 공개할 수 있을지 또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공개하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명 공개를 못한다면 기자회견이 또 한 번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의혹만 남긴 채 또 끝날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잠시 뒤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제보자가 어떤 캠프에 있다라는 사람으로 김웅 의원이 지목을 하게 될지 제보자 이름은 밝히지 않을지라도 어떤 캠프에 소속돼 있다 정도는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걸로 보이는데 그걸 김웅 의원은 황당한 캠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과연 그게 어떤 캠프인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은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캠프인지 특정할 수 없다. 잠시 후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 저희 생중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전주혜 의원님, 네, 김웅 의원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친하시죠? 가깝습니다. 그렇죠. 김웅 의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도대체 그걸 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 본인의 법적 책임만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사실 당 안팎에서 있어 왔는데 그러던 중에 김웅 의원이 내가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했다면 한 사람밖에 없다. 네, 라고 지금 기억의 단편 중에 하나를 지금 밝힌 거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도 이게 결국 이제 김웅 의원이 키맨이기 때문에 뭐 김웅 의원이 결국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의 말은 지금 본인이 텔레그램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웅 의원의 그런 또 기억이 뭐 작년 4월 뭐 3일, 8일은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 시기였죠. 그래서 본인이 텔레그램에서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기록해 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후에 있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본인의 기억을 다듬어서 그래도 일관성 있고 좀 정확한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김웅 의원이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전달한 사람 본인이 그건 알고는 있어요. 자, 전주혜 의원님이 네. 돌직구쇼 출연 앞두고 김웅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셨어요. 네. 김웅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전달한 사람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래서 근데 뭘 전달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도 이제 가정적인 사실이겠습니다. 가정하에 그래서 본인이 컨택 포인트가 누군지는 정확히 그거는 기억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나온 누군지는 안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 사람이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전주혜 의원님 통화하실 때 그럼 그게 누구냐? 어느 캠프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김웅 의원이 알릴 수 없다. 그럼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웅 의원이 또 오늘 뭐 그런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아무튼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네. 예, 그거는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 예. 예, 본인이 또 누구랑 그때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지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뉴스버스에 그 텔레그램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그때 연락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기억은 예, 그 기억은 정확하다.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건을 정말로 검찰이 만든 것이냐의 논란. 잠시 후에 두 번째 주제에서 저희들이 또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볼 것이고 첫 번째 주제는 김웅 의원이 말하는 그 제보자.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또 논란의 성격이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님. 이재명 캠프는 아니죠? 이재명 캠프일 수가 없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식적으로 그
김웅 의원이 황당 캠프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검찰을 이제 망라치고 나온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미래통합당의 정치인이 상식적으로 그 혹시나 민주당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 예. 물건을 넘겼겠다는 거죠. 사실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이 뭐 하나의 뭐 책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책략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에는 정치인한테 검찰이 고발 문서를 사주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해 있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두고 지금 내가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안건을 내려놓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의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이 제보자가 아까 김웅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유승민과 윤석열을 다 잡으려고 모종의 의도를 갖고 가로 열고 생략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과 다른 사주설을 퍼뜨렸다라는 취지로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캠프가 어딘지에 따라서 논란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공익신고자는 제가 봤을 때 법상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네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법 조항을 꼼꼼하게 시행령까지 쭉 봤는데 공익신고가 되려면 공익침해 행위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별표에 이렇게 쭉 공익침해 행위가 되는 그러한 죄들이 나와 있거든요. 무려 471가지의 그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직권남용죄나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 행위로 전제하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일단은 언론에다가 제보한 것도 공익 제보가 아닌 거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언론에다 제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동 기자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검에다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대검에다 했으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익신고자는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법정 요건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김웅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공익신고자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군요. 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짜 의혹들이 지난해와 뭐 연말 초까지 있었잖아요. 알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검찰이 작성한 거고 야당의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면 이 제보자의 성격도 그에 따라서 규명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손주성 검사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인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날조된 의혹을 제보했다면 당연히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사건 규명이 중요한 건데 이재민 기자. 예상을 해보죠. 만약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김웅 의원의 주장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이게 앞서서 뭐 홍준표 캠프 얘기도 나왔고 정계에서는 뭐 추미애 캠프 설도 나오고 있고 다 확인되지 않은 설이에요. 김웅 의원이 어떤 캠프의 누군가다라고 특정을 했는데 그게 혹 유승민, 윤석열 캠프와 적대적인 사이라면 그게 여든 야든 그렇다면 논란이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만약에 그 제보자가 일단은 이제 고발장을 전달할 자가 제보자가 맞고 여러 가지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제보자가 실제 지금 다른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이 꼭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내 다른 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폭로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혹은 또 김웅 의원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승민 후보에게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한 공작이 틀림없어지는 거죠. 역공작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역공작을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된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캠프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보자가 참여하고 있는 캠프는 굉장히 큰 직접 타격을 입겠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전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발자가 제보자가 맞는지 그 제보자가 실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지뿐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이 사건의 본질을 약간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이 어쨌든 간에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 앞에 모든 다른 것들 다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제보자는 김웅원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가 썼다라고 확신 속에서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 제보자가 드러나더라도 확인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제보자가 참여하고 있는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